매달 150만 원, 연 배당률 17%. 이 숫자를 보고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6개월 뒤 원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금의 정체를 아십니까? 매달 통장에 찍히는 150만 원. 이건 기업이 벌어서 나눠주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국내 월배당 ETF 시장 규모가 59조 원입니다. 이 59조 원 중 상당수가 지금 이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배당금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내 노후 자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박 과장은 올해 55세였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버텼습니다. 과장 직급 그대로였습니다. 은퇴까지 남은 시간은 2년, 퇴직금 예상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많다고 할 수도 적다고 할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돈이 앞으로 그의 노후 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알고리즘이 영상 하나를 밀어넣었습니다. 썸네일에 적힌 숫자 2개가 눈에 박혔습니다. 매달 150만 원, 연 배당률 17%. 박 과장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5%였습니다. 5천만 원을 넣으면 1년에 175만 원, 한 달에 14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ETF는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같은 5천만 원인데 배당이 10배였습니다. 박 과장은 그 숫자를 3번 다시 봤습니다. 회사에서도 들었습니다. 후배가 점심시간에 말했습니다. 요즘 월배당 ETF가 대세라고, 매달 따박따박 나온다고, 퇴직금 넣어두면 연금처럼 쓸 수 있다고. 박 과장은 2주를 고민했습니다. 아내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주식 비슷한 것에 넣는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2주 동안 밤마다 유튜브를 다시 틀었습니다. 영상마다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저도 넣었어요. 진짜 매달 들어와요.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딱이에요. 박 과장은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연 3.5%로는 노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7%면 달랐습니다. 매달 150만 원이면 생활비가 해결됐습니다. 결국 넣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전에 커버드 콜 ETF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배당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148만 3천 원. 예상보다 2만 원 적었습니다. 그래도 박 과장은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매달 이렇게만 나오면 노후는 해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그는 처음으로 통장 잔액과 배당금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첫 달, 두 번째 달, 배당금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좀 흔들리는 날도 있었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은 그게 안심이 됐습니다.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예금에 넣어뒀으면 이자가 얼마였겠습니까? 월 14만 원. 지금은 그 10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3일, 이날 코스피가 하루 만에 45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하락률 7.24%. 2001년 9.11 테러 때보다 더 큰 낙폭이었습니다. 역대 최대였습니다. 다음 날인 3월 4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습니다. 시장 전체가 멈춘 겁니다. 박 과장이 퇴근 후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잔액 4,640만 원. 5천만 원 넣은 지 석 달 만에 36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월배당은 하락장에서도 안전하다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앱을 껐습니다. 3월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141만 원. 처음 받았던 148만 원보다 7만 원이 줄었습니다. 박 과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니까 좀 줄 수도 있지. 다음 달이면 돌아오겠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월 초 다시 계좌를 열었습니다. 잔액 4,450만 원. 원금에서 550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달 배당은 136만 원. 두 달째 줄고 있었습니다. 원금은 550만 원이 녹았고 배당도 처음보다 12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때 박 과장 옆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에 한 달 동안 1조 4천억 원을 쏟아부은 겁니다. 공포 속에서 누군가는 2배짜리 베팅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그 대열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돈도 조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작아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금도 줄고 배당도 줄고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과장은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2달 동안 받은 배당 합계가 27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원금은 550만 원이었습니다. 받은 돈보다 녹은 돈이 정확히 2배였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걸 그때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 과장은 처음으로 검색창에 쳤습니다. 커버드 콜이 뭔지. 그리고 멈췄습니다. 2026년 4월 1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2주에서 3주 내 군사작전 종료를 발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8.44% 올랐습니다. 종가 5,478포인트. 기관이 하루에 4조 268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역대 최대 순매수였습니다. 뉴스마다 대반등이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박 과장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증권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돌아오겠지? 5천만 원이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3월 내내 녹아내리는 숫자를 참고 버텼던 이유가 오늘 증명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590만 원. 멈췄습니다. 시장은 8% 올랐는데 내 계좌는 3%밖에 안 올라 있었습니다. 410만 원이 여전히 사라진 채였습니다. 배당을 다 합쳐도 원금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박 과장은 같은 숫자를 3번 다시 봤습니다. 화면이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서.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코스피가 8% 뛰었는데 왜 나는 3%밖에 안 올랐을까? 배당이 줄어드는 것도 이상했는데 반등까지 절반도 못 따라간다? 무슨 구조이길래? 박 과장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구조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박 과장은 검색창에 쳤습니다. 커버드콜 수익 천장. 결과 페이지 메뉴에 한 줄이 떴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상승장에서 수익의 상한이 생깁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라도 절반만 따라간다. 빠질 때는 같이 빠진다. 그게 이 구조였습니다. 이건 예감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같은 구조 상품이 있었습니다. 2023년 나스닥이 53.8% 뛰었을 때 그 상품은 22.77%밖에 못 올랐습니다. 상승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익이었습니다.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오를 때는 절반만 오르는 구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박 과장은 멈춰섰습니다. 5천만 원짜리 노후 자금이 이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배당금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왜 반등을 절반도 못 따라가는지. 이 구조를 알면 지금 당장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왜 반등을 절반도 못 가져갔냐면 처음부터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족발집 사장님이 한 분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제안합니다. 사장님, 매달 10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족발 가격을 3만 원 이상 못 올립니다. 장사 안 되는 달에도 100만 원은 들어오니까 사장님은 계약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어차피 가격을 막 올리지도 않았으니까요. 매달 1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커버드콜 ETF가 이 구조인 겁니다.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매달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업이 나눠주는 배당이 아니거든요. 수익 상한을 걸어주는 대가로 받는 계약금입니다. 박 과장이 매달 확인한 148만 원, 141만 원, 136만 원이 바로 이 계약 대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족발집 앞 도로를 공사해서 손님이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 매출이 줄고 건물 가치도 떨어집니다. 계약 상대방이 주는 100만 원도 같이 줄겠죠? 커버드콜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시장이 크게 빠지면 옵션의 계약 가치도 줄어들고 그러면 받는 돈도 줄고 원금도 같이 내려앉는 겁니다. 실제로 코덱스에서는 공시간 내에 이렇게 명시해뒀습니다. 배당금은 확정치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박 과장이 가입할 때 한 번쯤 봤을 텐데 그냥 넘겼을 문장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에 이미 안심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배당금의 정체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옵션 프리미엄이 충분한 달엔 그 돈으로 배당을 줍니다. 하지만 시장이 급락해서 프리미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ETF가 가진 주식 일부를 팔아서 배당을 채워넣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박 과장이 매달 받은 150만 원 중 일부가 자기 원금에서 나온 돈일 수 있었던 겁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게 반갑기만 했는데 내 돈이 나에게 돌아온 것일 수 있었습니다. 배당이 왜 줄었는지도 풀립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계약 대가도 줄고 원금도 같이 녹습니다. 진짜 문제는 반등할 때입니다. 사장님이 가격을 3만 원까지만 받기로 했잖아요. 시장에서 5만 원에 팔려도 3만 원이 천장입니다. 커버드콜도 똑같습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위로 오르면 그 수익은 계약 상대방 것이 됩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선명합니다. 2022년 나스닥이 33% 빠졌을 때 QYLD는 19% 빠졌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 나스닥이 53% 반등했을 때 QYLD는 22%밖에 못 올랐습니다.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오를 때는 절반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장기 복리가 망가집니다. 하락할 때는 같이 내려가고 반등할 때는 절반만 올라오면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원금 성장이 필요한 은퇴 준비 단계에서 이 구조가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 과장의 5천만 원이 이 구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에 안심하는 사이 원금은 계속 깎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 지금 얼마가 빠져 있을까요? 사실 이 숫자가 더 무섭습니다. 박 과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구조에 빠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9조 원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국내 월배당 ETF에 들어간 돈이 59조 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커버드콜 상품이 투자 1순위입니다. 실제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하나에만 최근 3개월 동안 7,60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2,386억 원씩 밀려 들어간 겁니다. 왜 이렇게 몰렸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광고가 배당률만 보여줬거든요. 연 23.5%라는 숫자,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 이것만 보여주고 끝이었습니다. 배당 빼고 남은 실제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59조 원이 이 구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박 과장 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같은 계산을 하고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매달 배당이 들어오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유튜브 영상 다시 보면서 안심하고 박 과장이 3월까지 그랬던 것처럼요. 그 사이 원금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가 왜 이렇게 출렁이는지 기억하시죠? 트럼프가 종전 가능성을 한마디 꺼냈을 뿐인데 코스피가 하루 만에 8.44% 튀었습니다. 기관이 하루에 4조 268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진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대반등을 합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커버드콜 투자자는 그 반등을 절반밖에 못 가져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족발집 계약이잖아요. 가격이 올라도 산한선이 있는 구조. 시장이 20% 오르면 일반 투자자는 20%를 가져가는데 커버드콜 투자자는 수익 천장에 막혀서 절반도 안 되는 수익만 손에 쥐는 겁니다. 59조 원이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날 시장은 축제를 하는데 커버드콜 투자자만 절반의 축제인 겁니다. 59조 원이 그 절반의 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당률 숫자만 보고 들어간 분들, 지금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광고는 배당률만 보여줬을 뿐이고 그 뒤의 구조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혼자 당한 게 아니었다는 걸, 59조 원 중 하나였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그러면 박 과장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ETF를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과장은 그 ETF를 팔았습니다. 59조 원 중에서 그는 빠져나왔습니다. 손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모른 채 2년을 더 버텼다면 남은 건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것만 확인했으면 5천만 원을 통째로 넣진 않았을 거라고. 지금 월배당 ETF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당장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내 ETF의 순자산 가치가 최근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증권사 앱에서 해당 ETF를 검색하면 순자산 가치 그래프가 나옵니다. 배당을 빼고 나서 실제 자산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배당은 꼬박꼬박 나오는데 순자산이 계속 줄고 있다면 내 원금이 배당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배당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운용보고서를 확인하십시오. ETF 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앱에서 운용보고서를 열 수 있습니다. 배당 재원이 옵션 프리미엄인지 아니면 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의 정체를 모르는 채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기초자산이 반등할 때 내 수익에 천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커버드콜 구조라면 행사가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반등해도 그 천장 위로는 수익이 잘리는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전쟁 종전 가능성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 천장이 얼마인지 모르면 반등장에서 혼자만 절반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커버드콜 ETF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미 은퇴를 마치고 충분한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목적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박 과장처럼 원금이 더 불어나야 하는 은퇴 준비 단계에서 노후자금 전부를 이 구조에 넣는 겁니다. 세부적인 판단은 본인의 재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권합니다.
잘못된 구조를 피하고 기본에 충실한 것을 차분하게 담은 사람들이 결국 노후자금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과장도 늦었지만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금 월배당 ETF 보유 중이신 분 어떤 상품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이 점검해드리겠습니다.